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은 다 끝났고 수능 기출 4개년치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통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20분에서 25분을 잡고 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공통이 빨리 끝났다 하는 사람들은 뭐 시간 더 투자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제가 푸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설명을 하면서 푸는 거니까 조금 더 이거보다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실제로 혼자 문제 풀 때는 요 정도를 잡고 푸는 게 적당합니다. 그래서 23번에서 27번 3점짜리는 뭐 한 10분 이하로 끊으면 좋을 것 같고요. 28, 29, 30에 한 10에서 15분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21년 실시된 수능이죠. 네, 22학년도니까 2021 수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 5제곱의 개수는 x를 5번, 2를 2번 골라줘야겠죠. 그래서 4x 5제곱이 몇 번 나오냐? 72번 나온다. 얘가 21이니까 84겠죠. VX가 40이다. 그럼 VX는 10이었겠죠. 그러면 n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10이다. 그러면 n은 10 곱하기 2분의 9니까 45. 자, ABCD 자연수 순서상 개수를 구하시오. 나조건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죠, 지금? 제곱수들을 다 써볼게요. 1, 4, 9, 16, 25, 쩍쩍쩍. 차이가 5가 나는 제곱수가 지금 4랑 9밖에 없어요. 그래서 A랑 B가 2, 3이거나 3, 2입니다. A랑 B가 2, 3이면 나머지 3개를 더해서 7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3H 4죠. 3H 7 아니죠. 자연수니까. 얘가 15고요. 6시 4니까. 3, 2일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30쌍.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3장을 동시에 꺼낼 때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거나 7 이상일 확률. 이거 6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4 이하랑 7 이상이면 1, 2, 3, 4, 7, 8, 9, 10 중에 하나라는 건데 그냥 저거 일일이 다 더하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가장 작은 수가 5나 6인 확률을 빼주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죠? 일단 전체 가지수는 10시 3이니까 120이고 1-120분의 가장 작은 수가 5라면 뒤에 있는 6부터 10 5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5C2 6이라면 7, 8, 9, 10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4C2 그래서 1-120분의 16이죠. 얘가 15분의 2니까 15분의 13.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100대를 추출해서 표본 평균이 얘야. 이때 실내 구간 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400대에서 표본 평균 얘고 실내 구간 또 구했고요. 근데 95%고 여긴 99%입니다. A랑 C랑 똑같다고 나와 있으니까 A를 한번 써볼게요. x1 바 빼기 어떻게 쓸 수 있죠? 1.96 곱하기 루트 n이니까 10분의 시그마. 얘랑 x2 바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x1을 이 조건에 의해서 x2 더하기 1.34라고 쓸 수 있어. 더하기 1.34. 그럼 x2가 양변에서 날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1.34는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양되는 거니까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10분의 시그마로 맞춰주기 위해서 빼기 1.29로 바꾼 다음에 10분의 시그마로 바꿔줄게요. 20분의 시그마니까 그럼 0.67 곱하기 10분의 시그마인데 0.67에 2배 때리면 얘거든. 그럼 얘가 2란 얘기예요. 그럼 10분의 시그마가 2니까 시그마는 20이 되고요. 이때 b-a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 b는 뭐냐면 x1에다가
이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를 더한 거일 겁니다. 그럼 B에서 A를 빼면 그냥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를 2배 한 겁니다. B에서 A를 빼면. 그러면 시그마 대신에 20을 집어넣으면 얘가 총 4가 되니까 1.96 곱하기 4 하면 7.84가 답이 됩니다. 어렵진 않죠. 그 다음 함수의 개수 문제네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1, 2, 3, 4, 5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나와 있고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가 루트 x 이상이다. 자, 그러면 f1로 가능한 게 뭐가 있죠? f1은 1 이상이어야 되지. 그럼 뭐 다 되죠. 1, 2, 3, 4. f2로 가능한 건 2, 3, 4. F3으로 가능한 건 2, 3, 4. F4로 가능한 것도 2, 3, 4. F5는 뭐 3, 4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 2, 3, 4에서 1, 2, 3, 4, 5에서 1, 2, 3, 4로 x에서 y로 가고 있는 함수고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 뭐 치역이 얼마일 때 얼마일 때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치역이 1, 2, 3일 때, 치역이 1, 2, 4일 때, 그 다음에 치역이 1, 3, 4일 때, 치역이 2, 3, 4일 때. 치역이 1, 2, 3이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가 1, 2, 3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1로 갈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안 보여요. F1이에요. F2부터 F5는 1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F1은 1입니다. F1마저 1로 안 가버리면 치역에 1이 포함될 수가 없겠죠. F1은 무조건 1이고, 그 다음에 F5는 무조건 3일 것 같죠. 왜냐? F5가 갈 수 있는 데가 3, 4밖에 없어. 근데 치역이 1, 2, 3이야. 그러면은 4로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3으로 고정이고. 그럼 나머지 3개는 나머지 3개는 1로는 어차피 못 가니까 2 아니면 3으로 가야 되거든요. 치역이 1, 2, 3이니까. 그러면은 F2 2로 갈 거냐 3으로 갈 거냐, F3 2로 갈 거냐 3으로 갈 거냐, F4 2로 갈 거냐 3으로 갈 거냐. 2의 3승이에요. 2의 3승. 네. 2의 3승인데 2의 3승인데 어떤 경우를 빼줘야 돼요? 지금 F1이 1로 가고 F5는 3으로 가는 경우인데, 만약에 F2, 3, 4가 다 3으로 몰빵된다면 어때요? 치역에 2가 없겠죠. 그래서 그 한 가지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자, 치역이 1, 2, 4라고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F1은 1일 거고 F5는 4로 고정일 거고, 뭐 F2, 3, 4는 또 2랑 4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이 4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가지수는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 3, 4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면 F5가 3이랑 4 둘 다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자, 1, 3, 4면 일단 1로 갈 게 F1밖에 없으니까 F1은 1 고정인 것까지는 똑같은데 F1은 1입니다. 무조건. 자, 근데 F2부터 F5가 3, 4, 3, 4, 3, 4, 3, 4가 다 가능해요. 지금.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 2의 4승이었을 거야. 근데 어떤 경우를 또 빼줘야 돼? 3으로 몰빵되는 경우나 4로 몰빵되는 경우는 빼줘야겠죠. 그러면 치역에 3이랑 4가 둘 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2가지를 빼줘야 됩니다. 14가지. 마지막 치역이 2, 3, 4인 경우, 이러면 이제 F1이 2로 고정이 아닙니다. 1로 고정이 아닙니다. 치역에 1이 없어졌거든. 그래서 F1이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F1부터 F4까지는 2, 3, 4 3개씩이 가능한데 지금 F5 혼자 3,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F5를 기준으로 조금 케이스를 나눠 봅시다. F5가 만약에 3이라고 해볼게요.
F5가 이렇게 3으로 갔어. F5가 3으로 가면 나머지 애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원래 같았으면 3의 4승이었겠지. F1이 2, 3, 4로 갈 거냐, 2, 3, 4 중에 어디로 갈 거냐, F2가 2, 3, 4 중에 어디로 갈 거냐, F3가 2, 3, 4 중에 어디로 갈 거냐, 이거 결정해야 되니까 3의 4승이었겠지만 뭔가 조금 빠지겠죠? 어떻게 빠질까요? 어떻게 빠질까요? 치역이 2, 3, 4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 빼줘야 되냐면 이 4개가 다 2로 몰빵되면 어때요? 치역이 2, 3이 돼버리니까 안 돼. 3으로 몰빵되면 치역이 3이 돼서 안 돼. 4로 몰빵돼도 안 되죠. 그거 말고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4개가 2, 3으로 몰빵돼도 치역이 2, 3이야. F1부터 F4가 2랑 3으로만 다 몰빵돼도 4가 안 나와. 그러면 그럼 2의 4승을 빼줘야 될까요? 과연? 2의 4승을 빼줘야 되면 안 됩니다. 제가 1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중복해서 세지는 게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걸 항상 신경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의 4승 안에는 뭐도 있냐면 아까 2로만 몰빵되는 거랑 3으로만 몰빵되는 거 빼줬잖아요. 111 빼줬잖아. 그 두 가지 경우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2의 4승 안에. 그래서 2의 4승을 빼주면 안 됩니다. 16가지를 빼주면 안 되고 14가지만 빼줘야 돼요. 두 가지는 이미 뺐잖아 앞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2, 3이 아니라 3, 4로 몰빵되는 경우도 있죠. 3, 4로 몰빵되는 경우도 14가지를 빼주면 됩니다. 2, 4로 몰빵되는 경우는 빼줄 필요가 없지. 왜냐면 5가 지금 3으로 갔기 때문에 2, 4로 몰빵되면 치역이 2, 3, 4로 잘 나와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81에서 31 빼니까 50. 자, 그 다음에 F5가 4인 경우입니다. F5가 4라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가지수에는. F5가 3일 때랑 똑같아요. 그냥 3이 4로만 바뀐 거야. 여기도 50.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100까지 했다가 114, 121, 128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1번. 28번은 조금 어렵고요. 29번 x랑 y는 0에서 6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고 fx,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하여 fx 더하기 gx를 항상 상수로 유지시키고 있다 라고 했으니 그러면 0부터 6까지 fx 적분한 게 1이고요 gx 적분해도 1이죠. 그럼 fx 더하기 gx를 적분하면요 얘가 2잖아. 근데 fx 더하기 gx가 뭐야? 상수잖아. 이거 6k란 말이에요. 그래서 6k가 2네. k가 나왔죠? 3분의 1이고 즉 여기는 2고 여기는 5야. 그러니까 2부터 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y가. 그 말은 뭐 구하라는 거냐면요 그냥 2부터 5까지 gx 적분한 거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gx를 어떻게 쓸 수 있어? k가 3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gx를 3분의 1 빼기 fx로 쓸 수 있어. 그러면 2부터 5까지 3분의 1 빼기 fx를 적분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3분의 1은 적분해서 1로 나갈 거고요 1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fx 적분한 거 요걸 구하라는 걸로 문제가 바뀌죠. 그러면 2부터 5까지 fx 적분한 거 구해보자고. 그러면은 요 직사각형 넓이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요 사다리꼴 넓이만 구하면 끝이잖아요 지금. 근데 요 사다리꼴에서 이 변 길이 4분의 1 여기 길이 1 그럼 여기만 구하면 끝나는데 여기 x좌표가 3이고 여기 x좌표가 2니까 즉 그 닮은 비례관계에 의해서 이 길이는 4분의 1의 몇 배? 3분의 2배가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배를 하면 6분의 1이고요. 그럼 사다리꼴 넓이는 어떻게 돼? 12분의 5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4분의 5입니다.
그러면 2부터 5까지 총 밑넓이는 얼마야? 24분의 5 더하기 24분의 12니까 24분의 17이죠. 그걸 1에서 빼주면 답이죠. 그래서 24분의 7이어서 P 더하기 Q는 31이 됩니다. 30번 흰 공이랑 검은 공이 뭐 충분히 들어있다. 그래서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5 이상이 나오면 흰 공 2개를 넣고요. 4 이하가 나오면 검은 공 1개를 넣어. 이걸 5번 했을 때 n번째 시행 후 흰공 검은공 개수를 AN, BN이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 번 시행 끝나고 흰공 검은공 개수 체크해서 A1, B1 두 번 시행 끝나고 체크 A2, B2. 그러니까 매 시행이 끝날 때마다 지금 체크 중인 거예요. 흰공 개수랑 검은공 개수를. 흰공, 검은공 해서 A5랑 B5까지 갔겠죠. A5 더하기 B5가 7 이상이었을 때니까 일단 이 문장 보고 조건부 확률이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이때 AK는 BK인 자연수 K가 존재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럼 조건부 확률이니까 구하는 확률은 뭐냐면 얘가 7 이상인 경우의 수가 분모로 올 거고 그거 분해 얘가 7 이상이면서 이거인 K가 존재하는 경우의 수가 올 겁니다. 경우의 수라는 말은 그냥 생략할게요. 여백이 없어가지고. 그럼 일단 분모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분모부터. 일단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인 사건을 난 A라고 해볼게. 4 이하인 사건을 B라고 해볼게. 자, 그럼 A랑 B가 합쳐서 일단 몇 번 나와야 되죠? 5번 나와야 돼. 5번 나와야 되는데 A랑 B가 몇 번씩 나왔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가 빵번 5번, 한번 4번, 2번 3번, 3번 2번, 4번 1번, 5번 0번 이렇게가 가능한데 빵번 5번이면은 공이 몇 개 있죠 지금? 총? A5 더하기 B5가 총 공의 개수잖아. 5번 시행이 끝난 시점에서의 총 공의 개수잖아. 빵번 5번이면 그냥 검은 공 1개씩 5번 들어가니까 5개 있겠죠. 7 이상이 아니네. 1, 4면 6개 있죠? 아니네. 2, 3이면 7개 있죠? 아, 되네. 그럼 여기부터는 다 되겠네. 왜냐면 지금 A가 지금 2개 넣는 거니까 B는 1개 넣는 거고 A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개수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 4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A 2번, B 3번, 또 A 3번, B 2번, 또 A 4번, B 1번, 또 A 5번.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들을 각각 구한 다음에 싹 다 더하면 분모에 올 숫자가 되겠죠. A 2번, B 3번. 일단 5번의 시행 중에서 2번이 A입니다. 그 A의 위치를 결정해주는 게 OC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A라고 해도 5 이상이 나오는 게 A이기 때문에 5일지 6일지 몰라. 그럼 지금 A 2번이 각각 5일지 6일지 몰라요. 2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 B는 4 이하인데 1, 2, 3, 4 중에 뭐일지 몰라. 근데 B가 3번 있어. 그러니까 4의 3승이 곱해지겠죠. 이렇게 해주면 4의 4승 256에 10 곱하니까 2560이 나옵니다. A 3번에 B 2번은요 똑같아요. 5C3 곱하시고 2의 3승 4의 제곱이겠지. 이제는 1280. A 4번 B 1번은 5C4 곱하시고 2의 4승 4의 1승이겠지. 그러면 320, 64 곱하기 5니까 A 5번은 뭐 5C5는 곱하나 마나고요. 그냥 2의 5승입니다. 32. 그럼 요거 다 더하면 얼마죠? 얘네 더하면 1600에 4160에다가 4192가 분모에 올 거고요. 분자는 이 4192가지 중에서 AK랑 BK랑 똑같아지는 K가
존재하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는데, 일단 맨 밑에 A 5번 있죠. A 5번은 뭐야? 그냥 흰 공 2개씩 계속 넣는 거예요. 5번 동안. 그러면 흰 공과 검은 공 개수가 같아질 수 있어요? 당연히 아니지. 검은 공 개수가 계속 빵개로 유지될 텐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분자에서는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 A 4번, B 1번도 잘 생각해보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B가 1번이야. B가 1번이니까 검은 공은 총 1번 들어갑니다. 몇 개 들어가 심지어? 1개 들어가. 1개. 검은 공 1개 들어가. 근데 흰 공은 몇 개씩 들어가? 2개씩 들어가. 그럼 검은 공이 1개만 들어간다는 거 확정이고 5번 합쳐서. 근데 흰 공은 계속 2개씩 들어갈 거니까 내가 검은 공을 언제 넣든지 간에 상관없이 검은 공과 흰 공의 개수가 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없지.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검은 공 1개가 처음에 검은 공 하나를 넣는다고 해도 흰 공 2개 넣어버리면 바로 역전인데 그 이후로는 검은 공이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 이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선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A 3번, B 2번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 달라지냐? B가 2번이야. 그러니까 검은 공은 총 2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즉, 처음 3번 안에 검은 공 2개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흰 공 2개가 한 번 들어간다면, 즉 B 2번, A 1번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 세 번째 시행이 끝난 시점에서 흰 공 몇 개야? 2개고 검은 공 몇 개야? 2개고. 아, 같아지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지금 총 합쳐서 A 3번, B 2번 나와야 되니까 이 뒤에 2개는 다 자동으로 뭐죠? A랑 A겠지. A지 무조건. 자, 그러면 A, B의 배열을 결정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이 뒤에는 고정이니까 여기만 배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3시 1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의 3승이랑 4의 제곱은 그대로 곱해줘야겠죠. 2의 3승, 4의 제곱 곱해주고, 이거 하면은 16 곱하기 8이 128에다가 3 곱하니까 384입니다. 그래서 384. 자, 그 다음에 A 2번, B 3번도 마찬가지예요. 검은 공이 3개 들어가는데 검은 공이 4개는 안 찍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습니다. B 2번, A 1번이 처음 3번 안에 오는 거 말고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얘네. 대신에 아까 케이스랑 다른 점이 뭐야? 이게 다릅니다. A 2번, B 3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A 1번, B 1번이 와요. 아까는 AA로 고정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A, B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요거 배열하는 게 3C1가지고 이 뒤에 배열하는 게 2가지잖아.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죠. 뭐 뒤에 2의 제곱이랑 4의 3승은 곱하는 거고. 이러면 얘가 256이야. 256에다가 6 곱하면 얼마죠? 1500에다가 66에 36 더하니까 1536입니다. 153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192분의 192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 약분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제 4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480 되고 얘는 어떻게 되죠? 1048. 4로 한번 더 약분해 볼까요? 120. 그 다음에 262. 2로 한번 더 되겠네요. 60 되고 여기 131 되면서 131분의 60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9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어렵진 않죠? 예, 그리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2022년에 실시한 수능입니다. x 9제곱의 개수는 x 세제곱이 몇 번? 3번, 3이 몇 번? 2번, 즉 9x 9제곱인데 그런 애가 52번 나옵니다. 90.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 중 4천 이상의 홀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중복을 허용하니까 맨 앞자리는 4 아니면 5야. 2가지. 그 다음에 가운데 자리는 알 바 없죠. 그냥 5에 제곱해주면 되고요. 1, 2, 3, 4, 5 다 가능하니까.
홀수여야 되니까 맨 뒤는 135 중에 하나여야 될 거야. 3 150. 흰색 마스크 5개, 검은색 9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하나가 흰색 마스크다. 누가 봐도 여사건이죠. 1에서 못 빼면 됩니까? 다 검정색을 확률 빼면 됩니다. 다 검정색을 확률은 뭐야? 전체 14C 3분의 검은색 9개 중에 3개 고르는 경우에서 9C3. 즉 14C3이 얼마죠? 14, 13, 12 3이 1이니까 이거 2로 약분되고 26 곱하기 14니까 364겠죠? 분의 9C3은 84입니다. 요거 약분을 좀 해주고 싶은데 요거 4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21, 91 이렇게 되니까 7로 한번 더 되네요. 13분의 3. 즉 1에서 13분의 3을 빼니까 13분의 10. 요게 답이 되겠죠. 26번 주머니에 뭐 이렇게 공이 있고요.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겁니다. 흰 공이 1개이고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A. 그 다음에 3개를 꺼냈을 때 그 숫자를 다 곱했을 때 값이 8인 사건을 B 라고 할 때 이 확률을 구하래. 아,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 아니에요?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을까?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 일단 PA는 구하기가 쉬워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일까? 6C3이니까 20가지야. 즉 PA는 20분의 A가 뭐였어? 흰 공 1개, 검은 공 2개를 꺼내는 사건이었어. 그러면은 흰 공 2개 중에 하나 꺼내고 2 곱하기 검은 공 4개 중에 2개 꺼내니까 4C2. 4C2는 6이죠. 그러니까 20분의 12가 됩니다. PA는. PB는 꺼낸 3개의 숫자를 다 곱했을 때 8이 되려면 셋 다 이어야 되죠. 즉 20분의 요 이 4개 중에서 3개 뽑으면 되거든. 4C3 즉 4. 그 다음에 PA 교 B는 A랑 B가 둘 다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즉 흰 공이 하나 검은 공이 2개면서 다 이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흰 공이 하나 검은 공이 2개면서 다 이으려면 일단 요 흰 공 2는 무조건 뽑혀야 되는 거고 이 검은 공 이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면 되겠죠. 즉 20분의 3C2니까 20분의 3.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20분의 13이 되겠죠. 27번 맨날 나오는 정규분포입니다.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16개가 표본의 크기고 95%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요따구로 됐다. n개를 추출해서 뭐 신뢰 구간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죠. 일단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걸 한번 봐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B-A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처음 뽑은 표본이랑 다른 표본을 다시 뽑았죠. 그럼 표본 평균은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 조건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을 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새로 다시 뽑을 거야. 그럼 표본 평균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별표 친 식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구하라는 겁니다. 시그마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변에서 좌변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1.96 곱하기 n이 16이니까 4분의 시그마를 했겠죠. 그게 좌변이겠지. 그 다음에 우변은 그걸 더했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746.1이고 얘가 755.9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빼보자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어떻게 되죠?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곱하기 2배 때린 게 되죠. 걔가 지금 755.9에서 746.1 빼면 얼마죠? 9.8인가요? 9.8. 근데 1.96에다가 5를 곱하면 9.8이거든. 그럼 얘가 5가 된다. 그러니까 2분의 시그마가 5가 된다. 시그마가 10이다. 시그마 구하라는 거예요. 시그마. 그럼 B-A는 뭐야 또? 99%짜리 신뢰 구간이니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0이니까 10 곱하기 2배 때린 거겠지. 걔가 6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럼 루트 n분의 요거 계산하면 25.8에다가 2배 하니까 51.6일 거고요. 6 이하. 그럼 루트 n이 6분의 51.6 이상 이니까 8.6. 그래서 n이 얼마 이상이냐면 8.6을 제곱해 볼게요. 36, 516. 그 다음에 688이니까 73.96 이상. 근데 n이 자연수니까 74. 얘가 최소값. 28번 0에서 a까지 범위를 갖는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요. 이런 조건이 그려져 있는데 x가 b 이하일 확률, 파란색 넓이 아닙니까? x가 b 이상일 확률, 빨간색 넓이 아닙니까? 그럼 파랑이랑 빨강이 각각 나온 것 같은데, 왜냐면 파 더하기 빨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근데 파 빼기 빨이 얼마래? 4분의 1이래. 그럼 더하면 2 곱하기 파가 4분의 5니까 얘 8분의 5네. 얘는 8분의 3이네. 그러니까 각각의 넓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루트 5 이하일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즉 루트 5가 뭐 여기 어딘가에 그려질 거고, 요 루트 5까지의 넓이가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요 y좌표도 나올 것 같아요. y좌표가 얼마가 돼야 될까? 루트 5분의 1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루트 5분의 1. 그래야 루트 5랑 루트 5분의 1 곱하면 1인데 삼각형 반띵하면 2분의 1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넓이가?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왔네.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루트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 기울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즉 여기가 C고 여기가 B인데 B가 그냥 얼마라고 쓸 수 있어? 5C라고 쓸 수 있지. 그래야 5C분의 C니까 기울기가 5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저 파란색 넓이 아까 지금 저 루트 5 파란색 말고 요 전체 파란색 넓이 8분의 5였죠. 8분의 5였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5C 제곱이 얼마인 거야 지금? 8분의 5인 거야. 그럼 C 제곱이 4분의 1인 거야. C가 2분의 1인 거야. 여기 5C니까 2분의 5인 거야. 그래서 C는 2분의 1이고요. B는 2분의 5고요. A는 너무 구하기 쉽지. 왜냐면 이 파란색 삼각형이랑 빨간색 삼각형이랑 넓이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지금? 5대 3이잖아. 근데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 B가 5대 3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 가로 길이가 2분의 5였어. 그럼 여기가 얼마란 거야? 2분의 3이란 거야. 그럼 A는 얼마예요? 2분의 5에서 2분의 3만큼 더 가면 돼. 그럼 2분의 8이니까 얼마야? 4. 그럼 A, B, C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7. 28번 치고는 뭐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1에서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고, 앞면에는, 뒷면에는 모두 0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뭐 저렇게 놓여 있대. 주사위를 던져서 K가 나오면 K번째 자리에 있는 카드를 뒤집는데, 이걸 3번 반복했습니다. 이때 6장의 카드에 보이는 모든 수의 합이 짝수였대. 일단 지금 요 상태에서는 6장 합이 얼마예요? 21이지? 홀수야. 지금은 홀수기 때문에 홀수에서 뭘 빼야 짝수가 나와요? 홀수를 빼야 짝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모든 수의 합이 짝수였다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뒤집힌 카드들의 합이 홀수였다. 왜냐면 스타트가 21로 스타트 하는데 뭐 몇 장 막 뒤집었더니 짝수가 됐다며. 그럼 뒤집힌 카드들의 합이 홀수가 됐겠지. 그래야 21에서 그 홀수들이 빠지면서 남아있는 놈들을 다 더했을 때 짝수가 됐겠지.
일 때 주사위의 1의 눈이 한 번만 나왔을 확률을 구해라. 조건부 확률이죠. 우리가 구해야 하는 확률은 뭐야 그러면? 모든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의 수 분의 모든 수의 합이 짝수면서 1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의 수. 요걸 구하면 됩니다. 당연히 분모부터 구해야 되고요. 모든 수의 합이 짝수라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뒤집힌 카드들의 합이 홀수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케이스를 좀 잘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케이스를 요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주사위 눈이 세 번 모두 다른 숫자가 나온 경우. 자, 세 번 모두 다른 숫자가 나왔어. 그럼 뭐 1, 3, 4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거예요. 그러면 그 세 숫자는 다 어떻게 됐을까? 카드가 뒤집혔겠지. 그러면 그 세 장을 다 더해서 홀수가 나와야 돼, 짝수가 나와야 돼. 홀수. 뒤집힌 카드들의 합은 홀수야. 그러면 그 뒤집힌 세 장의 카드가 홀홀홀이든지 아니면 홀짝짝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돼. 홀홀홀 아니면 홀짝짝이야. 뒤집힌 게. 예, 그러면 홀홀홀인 경우는 그냥 고정 아니에요? 1, 3, 5 아니야? 그냥 순서 배열만 해주면 돼요. 그럼 그냥 이 경우는 몇 가지? 3팩토리얼이니까 6가지야. 뭐 1, 1, 3 이런 건 안 되나요? 세 번 모두 다른 숫자잖아. 그지? 1, 1, 3 나오면은 1이 두 번 뒤집히면서 1은 다시 앞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그런 경우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야. 세 번 모두 다른 숫자인 경우. 셋 다 뒤집히는 경우. 그러니까 홀홀홀이면 1, 3, 5밖에 안 돼요. 지금 셋 다 달라야 되니까. 홀짝짝이면은 조금 머리가 아파져요. 왜냐면 이 홀수 하나가 1, 3, 5 중에 뭐일지 정해야 돼. 그게 세 가지고요. 짝수도 2, 4, 6 중에 두 개를 정해야 돼. 그 다음에 걔네끼리 순서 배열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6이니까 9, 6에 54가지입니다. 즉, 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60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을 것 같냐면 주사위 눈이 두 번 같은 숫자가 나오고요. 한 번은 다른 숫자가 나와. 뭐 2, 4, 4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똑같고 하나 다른 경우. 이런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 같은 숫자가 나온 이 숫자는 안 뒤집혀요. 왜냐면 뒷면으로 갔다가 한 번 더 뒤집혀서 앞면으로 다시 오거든. 그러니까 얘는 세 번 반복한 후에 그 시점에서는 그냥 앞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이 한 번 나온 이 다른 숫자 있죠. 걔 혼자 뒤집혀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숫자가 홀수여야 돼, 짝수여야 돼? 홀수. 자, 그러면 홀수 1, 3, 5 중에서 이 한 번 뒤집힐 애를 정합시다. 3시 1이고요. 그럼 1, 3, 5 중에 한 번 뒤집힐 놈을 정했어. 그럼 남은 5장 중에서 두 번 뒤집힐 놈을 정합니다. 5시 1이고요, 그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3이라고 하고 뭐 두 번 뒤집힐 놈을 뭐 1이라고 했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뭐 1, 1, 3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네끼리 순서 배열하는 경우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야? 45이다. 45이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세 번 다 다른 경우 했고, 그 다음에 두 번 한 번 했고, 그럼 남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지. 세 번 모두 같은 숫자. 세 번 모두 같은 숫자.
그러면 그 세 번 뒤집힌 놈은 결과적으로는 뒤집혀 있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홀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11 아니면 333 아니면 555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이 경우는 세 가지. 즉 총 몇 가지 있죠 지금? 60가지에 45가지에 세 가지니까 다 더하면 얼마야? 108가지 있고 그거 분해. 지금 1이 한 번만 나오는 놈이 궁금해. 근데 일단 세 번 모두 같은 숫자 111, 333, 555. 자, 1 한 번만 나오는 경우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나는. 보이면은 그 이상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의 이 45가지 중에서는 1이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 번 다른 숫자, 이 한 번 다른 숫자가 홀수여야 됐는데 1 아니면 3 아니면 5였잖아. 이게 1인 경우는 1이 한 번만 나오겠죠. 이게 1인 경우는. 근데 지금 이 한 번 다른 숫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한 번 뒤집히는 숫자, 걔가 1일 때랑 3일 때랑 5일 때랑 가지수가 다 어떨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죠? 즉 45가지 중에서 15가지씩 나눠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1이 한 번 뒤집힐 때 15가지, 3이 한 번 뒤집힐 때 15가지, 5가 한 번 뒤집힐 때 15가지. 그러면은 이 15가지는 분자에 들어올 수 있는 놈이지. 3이 한 번 나오는 경우랑 5가 한 번 나오는 경우는 1이 한 번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 모두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경우 60가지였죠. 60가지였어. 이 홀홀홀 아니면 홀짝짝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홀홀홀이면 1, 3, 5가 한 번씩 나오니까 1은 무조건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는 분자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홀짝짝인 놈은 이 홀수 하나가 1이면은 1이 한 번 나오는 경우로 적절합니다. 즉 54가지를 또 3으로 나눠서 18가지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왜 3으로 나누나요? 이 홀수가 1일 때, 3일 때, 5일 때가 합쳐서 54가지인 거니까 1일 때만 계산하면 18가지겠죠. 이거가 108분의 39니까 3으로 약분하면 36분의 13이 됩니다. 그래서 36분의 13이니까 답은 49가 되는 거고요. 30번 함수의 개수 문제인 것 같네요.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조건을 봤을 때 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F1, F2 쫙 해서 F10까지 간다 이런 조건인 것 같고, 가조건은. 자, 나조건은요. 1이랑 5 사이일 때 fx가 x 이하다. f1이 1 이하, f2가 2 이하, f3은 3 이하, f4는 4 이하, f5는 5 이하. 6부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이게 이제 나조건이네요. 그 다음에 다조건에서 F6이랑 F5가 6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조건을 봤을 때 누가 봐도 F5랑 F6을 기준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케이스를. 일단 고정된 놈 두 놈은 보여. F1은 1 이하니까 F1은 얼마로 고정? F1은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등호를 그냥 등으로 바꿀게요. F1은 1이고 한 놈 더 보입니다. F10이 10 이상이래. 야, F10이 10 이상이야? 등으로 바꿔. 얘도 고정. 너넨 둘은 끝. 나머지 놈들 정하면 됩니다. 뭔가 대칭 형태라는 것도 보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F5랑 F6이 지금 6만큼 차이가 나니까 일단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F5가 제일 작을 때 1이고 그럼 F6은 얼마야? 7이겠지. 이때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F5가 1이면 이 증가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F1이 1이야? 근데 F5도 1이야? 이거 식을 조금 이렇게 써볼까요? 어이구.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써봅시다.
F5가 1이면 이 사이에 낀 2, 3, 4도 그냥 다 1입니다. 고정이 돼버려. 그 다음에 F6이 7이고 F10이 10인 상황. 그러면 F7, 8, 9만 정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F2에서 F4를 결정하는 가지수는 지금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러면 F7, 8, 9만 정해주면 되는데 F7, 8, 9 그냥 노가다 뛰는 게 빠를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한번 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F7이 7일 때부터 가볼게요. F7이 7일 때. 자, 요 조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F8이랑 F9는 무조건 8 이상, 9 이상입니다. 이 조건이 없었으면 그냥 중복조합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세는 게 편한 거야. 중복조합을 못 쓰거든, 지금. 네. 그래서 5, 7, 8, 9, 7, 8, 10, 7, 9, 9, 7, 9, 10, 7, 10, 10 다섯 가지 있을 것 같고요. F7이 8일 때는 8, 8, 9, 8, 8, 10, 8, 9, 9, 8, 9, 10, 8, 10, 10 9일 때는요 9, 9, 9, 9, 9, 10, 9, 10, 10 그 다음에 10일 때는 10, 10, 10 하나. 그럼 총 몇 가지 있어요 지금? 14가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그냥 총 몇 가지인 거야? 14가지인 거야. 1 곱하기 14. 그 다음 케이스. 얘가 2고 얘가 8인 경우. 얘가 2고 얘가 8인 경우. F7에서 F9 구하는 게 더 쉬워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F6이 7에서 8로 바뀌었을 뿐이야. 나머지는 바뀐 게 없어. 그러니까 이 14가지 중에서 F7이 7이었던 것들 있죠. 요 5개. 요 5개 빼고 나머지 9개는 다 되겠지. 그러니까 요건 9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F5가 2로 바뀌어버렸어. F5가 2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F2, 3, 4를 결정하는 경우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1로 고정된 놈들이 아니야. F2에서 F4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요. 111, 112, 122, 222 네 가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9, 4, 36, 36가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F5가 3이고 F6이 9인 경우입니다. 감이 좀 좋으신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지금쯤. 일단 요거 답 몇 가지예요? 100가지예요. 100이 답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았을까요?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자, F5가 3이고 F6이 9면 이때랑 똑같다는 느낌 드시나요, 지금? 원래 F5가 2고 F2가 8이었지. 그러니까 8이랑 10으로 압박하고 있었고 2랑 1로 압박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2칸 차이. 얘가 1칸 차이였어. 2칸, 1칸이라기보다는 2 차이, 1 차이. 그러니까 양 사이드가 1 차이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 F2, 3, 4를. 그 다음에 오른쪽은 8이랑 10이니까 2 차이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심지어 이 나조건조차도 F1부터 F5와 F6부터 F10이 정확하게 대칭 형태인 거 보이세요? 근데 F5가 3이 들어오고 F6이 9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3이 들어오고 여기 9가 들어와. 그럼 이제 9, 10이니까 여기가 한 칸, 자꾸 칸이라 그러네. 여기가 1 차이로 압박하고 있어. F7, 8, 9를. 거꾸로 여기가 2칸으로 바뀌었죠. 여기가 2 차이로 바뀌었죠. 1이랑 3으로. 2 차이로 요 사이에 있는 놈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F7에서 F9가 4가지로 될 거고요. F2에서 F4가 9로 될 겁니다. 정확하게 대칭이에요. 못 믿겠으신 분들은 해보세요.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입장이 바뀐 거야 지금. 아까 요 2번 케이스랑 정확하게 입장이 바뀐 겁니다. 어차피 지금 제약 조건은 대칭 형태로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1이랑 2, 즉 1 차이로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 껴져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껴져 있었냐면 8이랑 10, 2 차이로 껴져 있었어. 그 사이에.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뀐 거예요.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9가 되면서 여기가 2 차이가 되고 여기가 1 차이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가 9가지, 여기가 4가지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경우의 수는 똑같죠. F5가 4고 F6이 10일 때는 얘는 또 언제랑 대칭이야? 첫 번째 케이스랑 대칭이야.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때 0 차이, 3 차이였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3 차이, 0 차이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전세 역전. 이게 14가지가 나오고 이게 1가지가 나올 겁니다. 14.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여기까지만 하고 답이 100인 걸 알았냐면, 그냥 14랑 36이 한 번씩 더 나오니까 둘이 더하면 50이잖아. 2배 때리면 돼요. 그럼 답 100이야. 그렇게 풀어도 될 것 같다. 근데 뭐 사실 그냥 해봐도 그냥 해봐도 시간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세는데 뭐 얼마 안 걸리니까. 근데 뭐 대칭성을 조금 더 이용했으면 실수할 확률이 좀 줄었을 거다. 그 정도의 언급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22년 수능이었고요. 그 다음 23년에 실시됐던 수능입니다. 2팩, 2팩분의 5팩 얼마죠? 30. A, B가 독립이고요. 얘가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이 조건 보고 이거 1-PA로 바꾸셨으면 잘한 겁니다. PA는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PA 곱하기 PB가 4분의 1이죠. 그럼 PB는 4분의 3이 되겠죠. 25번 6장의 카드가 있고 임의로 일렬로 나열을 합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6팩토리얼이겠고,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된대. 이거 여사건이야. 왜냐면 양 끝에 5랑 6이 놓이지 않는 이상 무조건 1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1에서 빼면 돼. 양 끝에 5랑 6이 놓이는 확률을 빼면 됩니다. 그럼 6팩토리얼 분의 양 끝이 5, 6이냐 6, 5냐 정해주시고 2 곱하기 나머지 4개 놓는 거는 뭐 자유롭게 놓을 수 있죠. 4팩토리얼. 그럼 얘가 15분의 1이거든. 5번이죠. 15분의 14.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y를 x가 0 또는 1이면 y는 x고 2 이상이면은 y는 그냥 2로 퉁치기로 했어. 그러면 x가 0일 확률은 4개를 다 던져서 다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니까 16분의 1이죠. 1일 확률은 얼마야? 16분의 4시 1이니까 16분의 4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뒤에부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x가 0이 나오면 y도 0이거든요. 왜냐면 x 따라가니까. 즉 y의 확률 분포를 계산하면 0이랑 1까지는 똑같이 따라가. 근데 0이랑 1만 아니라면 y는 다 얼마야? 2잖아. 그럼 y가 2일 확률은 그냥 1에서 얘네들 빼면 돼요. 16분의 11이야. 야, 씨. 그럼 y의 기대값을 구하래.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 곱하기 얘 16분의 4, 얘 곱하기 얘 16분의 22. 그럼 16분의 26이니까 8분의 13. 정규분포 전홈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얘일 때 95%의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7분의 시그마는 5죠. 7분의 5가 a.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7분의 5가 5분의 6a입니다. 이때 x바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일단 얘가
이렇게 곱하면 9.8이거든요. 근데 7로 나누니까 1.4란 말이야. x바 빼기 1.4가 a야. 그 다음에 x바 더하기 1.4가 5분의 6 a야. 근데 지금 x바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이 식 양변에 5분의 6을 다 곱해볼게. 5분의 6 되고 1.4에다가 5분의 6이 1.2니까 곱하면 어떻게 되죠? 1.68인가요? 1.68 1.4가 1.68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6a로 바뀌고. 그러면 이렇게 빼봅시다. 5분의 1 x바 빼기 3.08은 0 이렇게 되죠. x바는 3.08 곱하기 5니까 15.4가 나온다. 어렵지 않고요. 하나의 주머니랑 상자 A, B가 있습니다. 주머니에는 1, 2, 3, 4 한 장씩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시행을 할 건데, 주머니에서 꺼내서 1이면 흰 공 하나를 넣고, 2나 3이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넣고, 4면 흰 공 2개, 검은 공 1개를 넣는다. 이 시행을 4번 했습니다. 4번 했어.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일 때, 조건부 확률이네요. B의 공 개수가 8인 경우의 수가 분모로 오겠고, 분자에는 뭐가 와야 되죠? B 공 개수가 8이면서 검은 공 개수가 2개인 경우의 수. 자, 그럼 B 공 개수가 8이려면 어떻게 돼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확인한 수가 1이 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근데 A, B라고 하면은 상자랑 겹치는구나. 상자 이름이랑 겹치네. P라고 할게요. 그럼 2 또는 3인 사건을 내가 Q라고 할게요. 4인 사건을 R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PQR이 몇 번씩 나와야 되겠느냐? PQR이 몇 번씩 나와야 되겠느냐? 지금 P 사건이 일어나면 공은 1개 추가됩니다. Q 사건이 일어나면 공은 2개 추가돼요. R 사건이 일어나면 공은 3개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총 시행을 4번 했으니까 1개 또는 2개 또는 3개가 추가되는 작업이 4번 일어난 거예요. 4번 일어나서 총 공의 개수가 8개가 되려면 1133이거나 즉 PPRR이겠죠? 이 경우는 PPRR이거나 혹은 뭐 1223 PQQR 아니면 2222밖에 없습니다. QQQQ. 자, 그래서 케이스를 PPRR 그 다음에 PQQR 그 다음에 아니지 QQQQ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해서 분모로 오겠죠? 그 더한 값이. 자, PPRR이면 일단 4C2를 곱해. 그 다음에 뭐 P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1이 나오는 것밖에 없고 R도 마찬가지니까 R도 4가 나오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게 끝인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이게 끝이지 않을까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냥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QQR은요 일단 얘네끼리 배열하는 게 2팩분의 4팩이고, 그 다음에 QQ 2개. Q는 2여도 Q고 3이어도 Q야. 그래서 2여서 Q인지 3이어서 Q인지 모르기 때문에 2의 제곱을 곱해줘야 됩니다. 얘가 48이고요. 그 다음에 QQQQ는 그냥 2의 4승 16. 그러면 분모에 올 숫자는 얼마야? 70이야. 보기를 봐. 느낌이 오죠? 제대로 구했구나.
그 다음에 검은 공 개수가 두 개이려면 이 PPRR, PQQR, QQQQ 중에 뭐여야 되는지 보면 PQQR이면 일단 요 가운데 케이스부터 해볼게요. PQQR이면 검은 공이 3개 들어갑니다. 땡. QQQQ면 검은 공 4개 들어가요. 땡. PPRR만 검은 공이 2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분자의 올 숫자는 6. 그래서 35분의 3. 29번 6 이하의 자연수 ABCD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ACD, BCD 사이에 껴있는 게 C니까 C를 기준으로 한번 갈라봅시다. C는 1이면 일단 A랑 B는 고정이야. 둘 다 1이야. 그럼 A, B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D는 1 이상이면 되니까 1, 2, 3, 4, 5, 6, 6가지. C는 2라면요? 이러면 일단 D는 5가지거든요. A랑 B는 1 아니면 2야. 1 아니면 2인데 뭐 제약 조건이 별다른 게 없죠? 2의 제곱 곱하기 5 하면 될 것 같은데요. C가 3이면 3의 제곱 곱하기 4지 않을까요? C가 4면 4의 제곱 곱하기 3, 5의 제곱 곱하기 2, 6의 제곱 곱하기 1까지 가면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6, 20, 36, 48, 50, 36 이거 다 더하면 됩니다. 26에다가 62에 110, 160, 36 더하면 196. 30번 양수 t에 대하여 x가 정규분포 전음을 따릅니다. x가 5t 이하일 확률.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표준화 시켜보자. z를 t분의 x-1로 그러면 이 확률은 뭘로 바뀌냐면요, t분의 5t 빼기 1이 무슨 말이야? z를 먼저 써야지. pz가 t분의 5t 빼기 1 이하일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다. 자, 그러면 z라는 확률 변수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르죠. 0. 자, 그러면 이 t분의 5t-1이 도대체 어디에 위치를 해야 확률이 2분의 1보다 커질까? 이런데 위치하면 돼요? 그럼 이 면적이 2분의 1보다 커? 아니지. t분의 5t-1은 0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아니면 0이든지. 즉 식으로 표현하면 t분의 5t 빼기 1은 0 이상. 근데 t가 양수라 했잖아. 그냥 5t 빼기 1이 0 이상. 그래서 t가 5분의 1 이상이구나. 네, 요거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라네. 그러면 표준화시킨 놈 계속 써먹읍시다. 이걸 z에 대한 확률로 바꾸면 11 날라가고 t도 약분되니까 t-1부터 z가 t 플러스 1까지. 자, 그러면 얘랑 얘 그 사이 길이가 이만큼 차이 나죠. 이만큼 차이 나는 두 숫자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저 밑넓이가 가장 커질까? t에 별다른 조건이 없었다면 이렇게 0 기준으로 대칭, 마이너스 1이랑 1로 이렇게 배치했을 때가 요 아래 넓이가 가장 클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마이너스 1이랑 1이 되려면 t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t의 범위는 5분의 1 이상이었잖아. 그러니까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최대한 그거랑 가까운 케이스는 t는 5분의 1일 때겠다. 그러니까 t는 5분의 1일 때, 즉 마이너스 0.8이죠. 마이너스 0.8부터 1.2까지 이렇게. 저 밑넓이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얘랑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0.673 곱하기 1000 하면 답은 673. 29번 30번이 너무 쉽다. 요게 2023년 문제였고요. 마지막 2024년 문제. 자, x 6제곱의 개수는 얘가 2번, 얘가 3번, 즉 8
x 6제곱이 OC 2번 나오니까 80.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표시가 나왔네요. PB 분의 PA 교 B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걔랑 PA랑 2분의 1로 똑같다. 그 다음에 PA 교 B가 나와있네. 5분의 1이야? 그럼 얘가 5분의 1이야. 그럼 PB는 얼마야? 2분의 1이 되려면 5분의 2야. 그럼 얘를 구하래. 그럼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를 해야겠죠? PA가 얼마야? 2분의 1. PB가 얼마야? 5분의 2. PA 교 B가 5분의 1.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10분의 7. 그 다음에 정규분포 저놈을 따르는 모집단이 있는데 크기가 256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합니다. B-A 구하라고 하니까 뭐야? 1.96 곱하기 16분의 시그마 얼마야? 2 에다가 2배 때려라 이거 아니야. 그럼 1.96 곱하기 4분의 1 해라 이거죠. 0.49. 1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A랑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A 9명, B 7명을 선택을 했네요. 16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할 때 적어도 한 명이 B를 선택한 학생의 확률 6건 1 마이너스 16시 3분의 싹 다 A 선택하는 9시 3. 16시 3이 얼마죠? 16, 15, 14 3, 2, 1 이거 약분하면 8이고 5고 그러면 560이네요. 얘가 84고 그러면 14로 약분이 일단 한번 될 것 같은데 40분의 6 이렇게 약분되고요. 한 번 더 해서 20분의 3까지. 그래서 1-20분의 3 하면 20분의 17이 정답. 13579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한 장의 카드를 꺼내요. 네, 그러니까 꺼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어. 그 짓거리를 3번 해서 뭐 숫자 3개가 나왔겠죠. 그러면 그 3개의 평균을 X바라고 하지.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표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크기가 3개인 거야. 크기가 3개짜리인 표본의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뭐가? X바가. 그러니까 X바가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 그러니까 원래 하나 뽑았을 때 그 숫자를 X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X는 각각이 뽑힐 확률이 5분의 1씩이잖아. 이 X는 그럼 5분의 1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5분의 5 더하기 5분의 7 더하기 5분의 9니까 5분의 25니까 5야. 이 X 제곱은 5분의 1 더하기 5분의 9 더하기 5분의 25 더하기 5분의 49 더하기 5분의 81이니까 요거 얼마죠? 5분의 100 잠깐만 82에 5분의 165니까 33이야. 즉 Vx가 33 빼기 5의 제곱을 하면 8이거든요. 그러니까 x는 EX는 5고 VX는 8인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른다는 거지. 그러면 X반은 뭐냐면 크기 3개짜리 표본의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X반은 이 X반은 얼마죠? 똑같이 5고 VX반은 표본 평균은 원래 거랑 기대값은 똑같고 분산은 어떻게 된다 했어? n으로 나눈다고 했지. n이 뭐였어? 표본의 크기였어. 지금 n은 3, 즉 분산은 3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x바를 표본 평균으로 안 보고 그냥 다 개노가다 띄었으면 너무너무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그러면 v의 이거니까 a제곱 곱하기 3분의 8이겠네. 걔가 24다. 그럼 a제곱이 9니까 a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바를 표본 평균으로 봤어야 한다. 28번 집합 x가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고요. 요 값이 6의 약수다. 6의 약수는 1, 2, 3, 6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껴있네. 일단 그러면 EF12 왼쪽 끝에 있고 EF6이 오른쪽 끝에 있는 걸로 보아 F1이랑 F6이랑 요런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둘로 가능한 쌍이 뭐가 있을까? 곱한값이 1이면 1, 1 가능하고 곱한값이 2일 땐 1, 2 가능하고 2, 1은 안 돼요. 3이면 1, 3 그 다음에 6이면 1, 6 2, 3 요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두 개가 1, 1이야.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2야. 그럼 사이도 다 2겠죠. 한 가지 1, 2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죠. 그러면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 고르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 요 가운데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즉 3H4 15 1, 3이면요 여기가 6 그러면 2, 3, 4, 5, 6 중에 골라야 되니까 5H4 8C4니까 70 그 다음에 1, 6이면 여기가 12로 바뀌는데 12로 바뀌나 마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에랑 70 2, 3이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로 바뀌어. 그럼 4, 5, 6 중에 고르는 거야. 3H4 15 그럼 이거 다 더하면 85에 85니까 170에다가 한 가지 더하면 171 너무 쉽네요. 28번 29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고 y가 있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두 확률이 똑같대. 자 그러면 x랑 40 빼기 x가 대칭인 거야. 뭐에 대해서? 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여기 x가 있고 여기 40 빼기 x가 있어야 지금 이 확률이 요 넓이가 될 거고 이 확률이 요 넓이가 되잖아요. 저 두 파란색의 넓이가 같으려면 m에 대하여 대칭으로 분포해야지. x랑 40 빼기 x가. 그러면 m이 나왔네요. 얘네 둘의 평균이 m인 거잖아 지금. 그럼 얘네 둘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 둘이 더한 다음에 반띵하는 거야. 둘이 더하면 얼만데? 40이야. 그럼 m은 얼마? 20입니다. 정확히는 x의 평균은 m1이니까 m1이 20입니다. m1이 20.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보고 y의 확률 분포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다라고 판단이 되셔야 되는데 기출 유형에도 있었습니다.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평행이동.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py가 x 이하일 확률이잖아요. x가 x 플러스 10 이하일 확률이랑 둘이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y의 그래프가 x의 그래프를 10만큼 이동했다는 건 알겠어. 그건 알겠어. 그러면 일단 x랑 y의 시그마 값은 어때요? 시그마가 다르면 그냥 모양 자체가 이렇게 달라요. 지금 이 두 그래프처럼. 그러면은 10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막 이동한다고 해서 겹쳐질 수 있습니까? 두 개가? 그래프가? 안 겹쳐지지. 그러니까 저 밑에 식이 성립했다는 거는 일단 시그마는 똑같았다는 거야. 생긴 모양은 똑같았고 그대로 뭔가 서로 10만큼 이동이 돼 있는 형태였다. 그러니까 위치만 다른 거야. 모양은 똑같지만 위치가 다른 거예요. 위치가. 네. 그러면 일단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는 같다고 놓을 수 있고요. 그냥 시그마로 통일을 시켜버릴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의 평균이 그러니까 이게 왼쪽으로 10인지 오른쪽으로 10인지 많이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x의 평균을 알았지. 우리가 얼마였어? 20이었잖아. 이거 안 헷갈리는 팁 그냥 얘를 20으로 만들어 주려고 해보세요. 그럼 x에 얼마 들어가야 돼? 10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돼? px가 20 이하일 확률이니까 요 확률이잖아요. 그럼 걔가 얼마야? 0.5잖아. 그러면 x에 지금 10 들어간 상황이니까 y가 10 이하일 확률도 0.5란 얘기거든요. 자, 그럼 y의 평균이 얼마란 얘기야? 10이란 얘기야. y의 최고점 찍는 부분이 10에 있단 얘기야. 그러니까 y는 왼쪽으로 10만큼 간 거였구나.
X의 그래프가 왼쪽으로 10만큼 간 거였구나. 자, 그러면 M1과 M2는 다 나왔습니다. 20이랑 10이고요. 시그마만 구하면 됩니다. 요 조건 써줘야겠지, 그지? Z를 표준화를 시켜봅시다. 시그마분의 X 빼기 20으로 표준화 시킬 수도 있고, 시그마분의 Y 마이너스 10으로 표준화 시킬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요 확률들 Z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5부터 0까지,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5부터 시그마분의 10까지. 자, 근데 요 확률 대칭이니까 그냥 0에서 시그마분의 5까지 확률이랑 똑같죠? 그럼 이제 이걸로 바꿔주면 얘랑 이을 수가 있잖아. 그냥 무슨 확률이야 이거? 0부터 시그마분의 10까지 가 0.477이래. 근데 0.477이가 얼마야? 지금 2지. 0부터 2가 0.477이야. 얘가 2네. 그러니까 시그마는 5가 되겠고요. M1은 20이었죠. 답이 25. 자, 30번. 탁자 위에 5개의 동전이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앞면, 뒷면. 주사위를 던져서 K가 나왔을 때 1, 2, 3, 4, 5면은 그냥 그 번째 수의 동전을 뒤집고요. 6이면은 모든 동전을 다 뒤집습니다. 이걸 3번 한 다음에 5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서 이런 거 보통 조건부 확률로 나오는데 그냥 나왔네. 난이도를 조금 쉽게 하려고 노력한 게 보이네요. 그냥 해버렸네 이걸. 예. 그러면 위 시행을 3번 반복한 후에 동전이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3, 4, 5가 한 번씩 나오면 되겠죠. 일단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1, 2가 나오고 1, 2가 나오면 다 뒷면이잖아. 그 상태에서 6이 나와버리면 됩니다. 1, 2, 6. 요거 말고는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3번 던지니까 6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경우의 수는 얘 나열하는 게 3팩, 얘 나열하는 게 3팩, 즉 12가지입니다. 그럼 18분의 1이어서 19? 너무 쉬워. 30번 뭐죠 이거? 예, 뭐 맞는 것 같아요. 19. 이거는 조금 그렇긴 하네. 네, 그래서 이렇게 4개년치 수능 기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앞에 2개가 좀 어려운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23년, 24년이 앞에 2개에 비해서는 너무 쉬운 느낌이라, 네, 앞에 2개처럼 근데 올해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수능은 항상 그 전년도가 쉬웠으면은 그 다음 연도는 어려운 기조가 있기 때문에 앞에 2개년도 문제 잘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뒤에 2개년도 복습을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혹시나 뭐 개념 강의로 부족했을까봐 복습용으로 이렇게 수능 4개년치 기출 풀이 영상까지 한번 찍어봤고요. 그래서 네, 확통 파이널 강좌는 여기까지일 것 같고, 분량이 제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는데, 네,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래서 수능 때도 화이팅해서 좋은 점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